안녕하세요. 기계학습 개론 두 번째 세미나 15조의 기초학부 22학번 신하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Conditional Text Image Generation with Diffusion Models로 조건을 활용해서 디퓨전 모델의 조건을 적용해 텍스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설명하는 논문입니다. 2023년 CVPR에 나온 논문이고 여기 노션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한국어로 정리해둔 내용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레이블링과 이미지가 하나씩 이렇게 한 이미지에 이게 어떤 글씨다라고 레이블링 되어 있는 그 데이터가 많이 부족해서 연구자들은 데이터 신테시스랑 어그먼테이션 방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자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해요. 이 이미지 레이블링 데이터셋을 엄청나게 많이 모을 수가 없으니까 기존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보자 이런 방향으로 간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신테시스 어그먼테이션으로 연구를 진행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고품질 데이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없었던 단어들에 대해서는 생성해내지 못한다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필기체라고 하더라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쓰는 스타일이 다를 텐데 그 스타일을 제어하는 연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CTIG-DG라는 Conditional Text Image Generation Text Image Generator를 제안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을 한 거죠.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위한 백그라운드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디퓨전 모델을 베이스로 깔고 이 제너레이터를 만드는데요. 디퓨전 모델이란 이 첫 번째 있던 원본 이미지에다가 점점 노이즈를 한 단계 끼워 나가면서 결국에는 완전한 노이즈로 만든 다음에 이 노이즈를 다시 디노이징해서 원하는 데이터로 바꿔내는 작업을 거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노이즈를 끼워나가는 과정을 디퓨전 프로세스 그리고 노이즈를 풀어가는 과정을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디퓨전 모델을 기반으로 제너레이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전체를 관통하는 메소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디퓨전 모델에 이 연구자들은 조건 세 가지와 그다음에 4가지 모드를 거는데요. 먼저 이렇게 조건을 뽑아내는 컨디셔널 인코더와
그다음에 조건들을 활용해서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 파트 두 가지로 나눠서 제너레이터를 만듭니다. 먼저 컨디셔널 인코더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스타일 이 세 가지 요소를 인풋으로 받고요. 이 각각의 요소들을 이제 하나의 조건으로 이렇게 컨디셔널 인코더를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먼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지 컨디션 CI에서는요. 일단 여기 i가 보이는데 이 i가 이미지 데이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인풋 이미지를 사전 학습된 텍스트 인식기인 FENC에 넣어서 이 이미지가 가리키는 특징을 뽑아냅니다. 여기서 특징은 텍스처나 색상과 같은 제너럴한 특징을 뽑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PI는 이미지 패치의 번호를 의미하는데 이 PI를 이제 임베딩 함수를 통해서 이 이미지 패치가 어떤 위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 둘을 더해서 각 패치의 특성과 위치 정보를 결합하고 결과적으로 이미지가 패치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를 attention fulling이라는 함수에 넣어서 여러 개 패치 특성들 중에서 중요한 정보만을 추출해서 최종적인 이미지의 컨디션을 얻어내는 작업을 거칩니다. attention pulling 함수는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서 하나에 attention해서 그 하나에 집중해서 다른 것들을 잠깐 내려두고 하나의 우선순위해서 특성을 뽑아내는 그러한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컨디션인 CT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CT에서는 생성될 텍스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인코딩 하는데요. 먼저 일단 여기 보이시는 이 T는 원핫 인코딩을 통해서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 이미지는 결국 하나의 벡터로 표현이 되는데 글씨가 있는 부분은 1로 아닌 부분은 0으로 원핫 인코딩을 해서 인풋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사전 학습된 텍스트 분류기의 가중치인 WC를 통해서 텍스트 특성을 인코딩합니다. 이 부분이 텍스트의 하나의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임베딩, PT를 임베딩에 넣는 부분은 먼저 각 문자의 인덱스를 임베딩하는 함수인데, 하나의 월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월드에는 각각의 알파벳이 존재할 텐데 그 알파벳의 위치 정보를 이 임베딩 PT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알파벳이 단어에서 몇 번째로 위치하는지를 나타내주는 게 이 임베딩 PT가 하는 역할이고요. 이 둘을 더한 값을 프로젝션해서 차원을 한 단계 내려가지고 CT로 수정을 합니다. 아마 이 T 데이터는 이미지 데이터니까 n/n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걸 프로젝션 해가지고 CT의 차원과 맞춰주는 작업을 여기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 스타일 컨디션은 개인적인 필기 스타일 등을 포착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S는 라이터의 아이디이고 그 다음에 E를 프로젝션 시킨 값을 저장해서 스타일 컨디션으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인데요.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은 제가 방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디퓨전 프로세스를 거치고 그 다음에 리버스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리버스 프로세스는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라고 동일하게 봐도 되는데 먼저 그 조건들과 함께 그러니까 기존 텍스트 이미지를 넣고 여기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하나씩 더해서 점점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로 만들어 줍니다. 그 뒤에 여기서 해당하는 조건 모드들을 넣어서 만약에 신테시스 모드라고 치면 CT 정보만 활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CT 정보만을 활용해서 그 조건과 함께 이 노이즈를 넣어주면 디노이즈 과정을 거치면서 이 조건에 맞도록 노이즈를 해석해서 풀어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깨끗한 데이터를 얻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 메소돌로지를 활용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셋에 넣어본 결과 이 맨 왼쪽에 원래 있던 이미지인데요. 처음에 뭐 except를 넣으면 신테시스 모드, 그러니까 텍스트 데이터만 활용한 모드에서는 이제 필기체 텍스트의 경우에는 다양한 기울기나 뭐 잉크 얼룩, 또 필기 연결, 획 너비, 종이 배경 등의 특징들이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장면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이렇게 회전되거나 뭐 배경이 흐려진다거나 노이즈가 낀다거나 이런 다양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 철자가 다 맞게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그먼티드 모드에서는 여기 보시면 트리트먼트에서 S가 빠진 것 같이 철자 하나가 빠진다던가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어그먼티드 모드는 CI 이미지 컨디션만 활용하는 부분이라서 CT인 텍스트 맥락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리커버리 모드에서는 CI 이미지와 CT 텍스트 컨디션을 모두 고려하는데 이렇게 보았을 때 이렇게 문자 정확도가 매우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테시스 모드와 비교해도 상당히 깔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미테이션 모드는 모든 조건을 다 사용해서 원하는 걸 만드는 건데 CS를 통해서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신텍스트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로 상당히 잘 제너레이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수치적으로도 CAR과 WER을 이용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CER은 인식 결과랑 실제 값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 WER은 단어 수준에서의 오류 비율을 의미하는 건데, 두 값 모두 점점 생성하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다른 논문들에서 나온 결과와 비교해서도 이게 아마 이 값들을 평균값 낸 건데 hours가 현저히 낮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FID-GS라는 척도가 있는데, 이 두 척도 모두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높은 품질, 즉 값이 작을수록 더 높은 품질을 나타내는 것인데, 다른 논문들과 비교해서 hours의 값이 훨씬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라임스 IM은 이제 데이터셋 이름이고, 결과적으로 더 낮은 값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적으로도 더 높은 품질을 얻는 제너레이터를 생성하였다라고 증명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out of vocabulary,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 없었던 단어 같은 경우에도 좋은 품질의 텍스트 이미지를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생성해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없던 단어들입니다. 뭐 similar 이런 거는, cloud 이런 건 트레이닝 데이터에 없었다고 하고, 이 touch라는 것을 집어넣는 것만으로도 이걸 노이징 한 다음에 디노이징을 컨디션과 함께 시켜서 이러한 단어를 형성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한자와 같은 이런 복잡한 언어에 대해서도 잘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였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없는 한자도 잘 만들어내고 엄청 부수가 복잡한 한자도 다 제너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품질 그리고 좋은 트레이닝 데이터로 다시 사용할 만한 데이터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챌린지들이 있는데 일단 이 논문에서 말하길 아직은 더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 이미지에 대해서는 실험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챌린지가 될 것 같고 또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보지 못한 라이터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텍스트 이미지 생성을 앞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디퓨전 모델 자체는 계산하는데 코스트가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 이걸 적은 비용을 소모하면서도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은 여전히 과업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Conditional Text Image Generation with Diffusion Models 연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